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 7명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남한을 방문합니다. 네, 점검단이 넘어오면 경의선 육로가 2년 만에 열리는 셈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정치부 이봉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뭐 우여곡절 끝에라는 말을 저희가 썼습니다만 어제 북한이 점검단 파견을 취소했다가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요. 이 과정을 좀 전반적으로 먼저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오겠다고 이렇게 원래는 이제 어제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었는데 19일에 어제 오겠다고 얘기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거를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번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안 오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후 또 저녁에 갑자기 들어서 오늘 오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북측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왜 그런 식으로 이제 오겠다고 우리가 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사전 점검단이 현재 예.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송월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군사 분계선을 통해서 지금 넘어온 다음에 경의선 이제 육로를 이용해서 예. 나온 다음에 일단 오전에 서울역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으로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공연장을 먼저 둘러보는 게 아니라 예. 강릉으로 바로 일단 그냥 강릉으로 일단 간 다음에 거기에 예. 있는 공연장을 둘러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다시 서울로 넘어와서 서울에 있는 공연장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북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지금 일정을 네. 지금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도에 따르면은 사전점검단이 지금 보시는 대로 군사 분계선을 통과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역까지는 어떤 걸 타고 오는 건지 시청자를 위해 이해를 위해서 좀 전해주시죠. 서울역까지는 이제 버스를 중간에 타고 오나요? 버스를 타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지금 알려지지 않았는데 원래 예. 계획은 뭐 기차를 타고 그렇게 이제 서울역까지 온 다음에 열차 타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이제 강릉으로 그런 식으로 기차라는 것은 넘어와서 도라산역 쪽에서 타고 예, 서울까지 그렇습니다. 온다. 예, 원래 예정으로 그 그렇게 돼 일정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확정한 게 된 게 없기 어제 때문에 저희가 어제까지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그 정도 네네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북한의 점검단 방문으로 경의선 육로가 2년 만에 열린다는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년 만에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이제 경의선 육로는 쓸 일이 없었죠. 그동안에 네. 이제 경의선 육로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네. 개성공단에 입주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물자를 수송하거나 업무차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용하던 그런 였는데 그렇군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당연히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그런 쓸 일이 거에 쓸 일이 없어진 됐었죠. 그런 예.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출퇴근 차량만 이제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전에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남한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육로를 통해서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통과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용했던 것도 경의선 육로였습니다. 당시에 도보로 이제 이동하면서 예.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예. 예, 그렇다면 이 북한 점검단은 남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뭐 공연장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연을 하려면 예. 그러니까 무대가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무대의 어떤 전반적인 시설이라든지 뭐 관객석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점검할 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뭐 이 음향이라든지 뭐 이런 상당히 이제 점검할 게 일단 많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강릉에서는 이제 강릉 아트센터가 이제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1000석 정도, 1000석이 네. 조금 안 되는 그런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너무 규모가 작은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도 제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좀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서울에서는 지금 뭐 예술의 전당을 필요해 가지고 뭐 롯데, 샬롯데라든지 뭐 다양한 지금 공연장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어느 공연장이 선정될지는 둘러보는 추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보면서 나중에 이제 점차 드러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북측의 사전 점검단이 군사 분계선을 통과했고 저희가 뭐 그 이후에 이동 경로는 저희가 접수가 되는 대로 들어온 대로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아까 이제 저희가 이봉석 기자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남한 방문 계획 전격 취소한 거, 그러니까 19일 밤에 이제 취소를 한 건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어제 하루 동안
남한 쪽의 남측의 언론들이 보도 중에서 뭐 이유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뭐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아직까지도 북측은 이에 대해서 이제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예상대로라면 계속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안 않을 할 수 것으로 있다.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2005년 말에 그 베이징 공연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지금 이제 추측만 어떻게 보면 이럴 것으로만 보일 뿐 그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어떤 뚜렷한 그 해명을 내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비슷하게 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어떤 변경을 얘기했던 것도 그 언론의 추측이었던 거군요.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도요. 근데 예. 이제 어제 그 북한 매체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네. 조선중앙통신에서 이 관련 보도가 나왔었는데 물론 이거하고 이제 취소하고 이제 뚜렷하게 연관을 예. 짓지 않았지만 좀 남측에 대해서 약간 섭섭한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북한에 뭐 예를 들면 북한 선수단이 넘어올 때 고려항공을 이용하게 되면 뭐 제재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북한 언론에 이제 소개가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제재 병행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은 좀 불만을 드러내는 보도를 한 걸로 봐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 취소가 이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인이고 어떻게 보면 북한은 그 동포이긴 하지만 그래도 게스트 기념이잖아요. 예. 손님으로 오는데 예. 꼭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좀 섭섭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현송월 관련 보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곁가지 쪽으로 너무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되니까 네. 이것도 좀 불편해한다는 추측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이해되고 예,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송월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도가 좀 과도하게 된 예. 측면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뭐 김정은의 애인설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또 최근에 남북 회담이 열렸을 때 뭐 명품백을 맸다든지 그다음에 훨씬 이제 과거로 되돌아보면 몇 년 전에는 처형설까지 나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어떤 남측 보도에 그 불만을 품고 이런 취소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예. 근데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처형설이라든지 이런 거 훨씬 심한 얘기가 몇 년 전에 이미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이거하고 좀 취소 사태하고 연관 짓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사전점검단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했다는 소식은 저희가 한 5분 전쯤에 전해드렸고 MDL을 통과했고 MDL이 어떤 겁니까? MDL을 이제 그 약자이기 때문에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좀 전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그 군사 분계선을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하고 이걸 통과했고 지금 좀 더 남측으로 예. 내려온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상보다 조금 일찍 도착할 것 시간이 같아요. 좀 더 일찍 도착할 수도 있게 되겠죠. 어쨌든 예. 뭐 막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찍 시간보다는. 도착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오전에 서울역에 지금 알려진 계획으로는 오전에 좀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에 도착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느 정도 KTX 승차 일정까지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픽스가 돼 있는 걸로 네.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지금 입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통과해서 금방 내려오게 되는군요. 그렇죠? 예, 시간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출입경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남측에 이제 넘어오기 위해서 그 어떤 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 거긴데 거기서 이제 우리 어떤 정부라든지 그런 협조를 받아가지고 순조롭게 이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지금 절차는 설치된. 금방 이루어지는 거죠. 뭐 그렇게 오래 아무래도 좀 그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끝나진 않지만 뭐 네. 예를 들면 검색대를 통과하듯이 뭐 그렇게 끝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옛날에 금강산을 갔던 기억을 되돌아보면 예. 뭐 물론 우리 측에 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이제 빨리 끝나겠지만 그게 그렇게 뭐 아주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았던 걸로 그렇게 기억나는 걸로 봐서 시간이 그래도 조금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이는 저 이제 통일대교 쪽 그러니까 도라산 출입사무소에서 거기까지의 그 거리는 또 거기까지 이제 이동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질까 싶기도 하고. 일단 거기서는 도보로 좀 이동하지 않을까 하고요? 싶은데요. 예, 예. 뭐 차량이 뭐 거기는 이렇게 바로 물론 이제 중간에 뭐 내렸다가 통과한 다음에 이제 네. 뭐 차량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군요. 중간에 아무래도 좀 도보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울역
여기까지 이동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정된 거 저희가 알려진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기차를 타고 이동할지. 예, 아무래도 그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외부에 네. 이제 노출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언론들이 지금 워낙 큰 관심을 아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기차라든지 KTX 이런 쪽이 좀 어떤 보안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 강릉으로 가는 열차가 보통 매시 1분에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일반 열차로 이동을 하게 될지 아니면 뭐 취재 기자에 의하면 서울역의 경계가 조금 강화돼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정부의 배려로 이 특별 열차가 준비될까요? 그럴 가능성도 좀 대비를 아마 해봐야겠죠. 그럴 걸로 보입니다. 그 일반인들하고 이제 섞여서 예.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정부나 아니면 북한 측도 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할 거기 때문에 그 좀 특별 열차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할 걸로 제가 들은 바로는 뭐 한 10시 한 반쯤 이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죠. 어쨌든 10시 그렇습니다. 반쯤에 예. 어쨌든 그 정시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면 남측의 배려로 예. 열차가 좀 준비될 수 있다고 저희가 예상을 좀 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네요. 자, 그렇군요. 자, 어제 그 북한의 평창 참가 방식도 좀 확정된 바 있는데요. 이에 관련된 부분도 좀 정리하신 게 있죠? 네, 북한 선수단 규모가 이제 46명으로 지금 확정이 됐고 네. 그다음에 선수하고 임원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북한 또 별도로 북한 기자단도 21명이 그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북한의 총 5개 종목에 이제 출전합니다. 제일 알려진 게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고 그다음에 여자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엔트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우리 선수들이 좀 출전 기회를 좀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제 피겨 스케이팅 페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페어라든지 아니면 쇼트트랙, 크로스컨트리 피겨 스케이팅 페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자력으로 북한이 출전 자격을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실인청 기간을 지나가지고 그 박탈이 됐는데 이거를 이번에 그 IOC하고 협의를 하면서 남북도 같이 포함을 해서 협의를 하면서 이걸 다시 복원시키기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쇼트트랙, 그다음에 크로스컨트리 스키, 뭐 알파인 스키 이런 거는 이제 와일드 카드 어떻게 보면 특별 출전 방식으로 그렇게 출전을 하게 됐고 또 한 가지 이제 개폐식에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예. 그 지금 한반도 길고 공동 입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좀 재밌는 부분이 그 영문 축약어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KOR이고 그 KOR이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이제 DPRK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타협을 찾은 게 COR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어로 이제 꼬레라고 이제 보통 발음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COREE에서 앞에 있는 세 자를 프랑스 약자해서 월드컵 때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 지역 표기는 COR로 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리고 국가 연주 때는 또 아리랑이 연주가 되는 걸로 그 지금 부분도 좀 결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한 소식은 저희가 이봉석 기자와 알아봤는데 이봉석 기자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